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역예측공학과 박주영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박종호입니다. 네, 저는 이번 학술제에서 강화학습을 활용한 포식자, 피식자 계층군 동특성 변화 관찰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본 발표에서는 크게 강화학습이 무엇인지, 그리고 포식자, 피식자 계층군, 즉 프레터 프레이 시스템의 동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, 프레데터 프레이 시스템에 앞서 소개한 강화학습을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서서 우리는 이제 손쉽게 그 주변에서 뭐 알파고나 그리고 애플의 시리 또는 이제 삼성의 빅스피어와 같은 AI 기술을 좀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것은 2016년 초반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,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, 그리고 빅데이터, 그리고 컴퓨팅 파워,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술들이 함께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강화학습은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안에서도 기계학습이라는 즉 머신러닝이라는 분야 중에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먼저 이제 기계학습, 즉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이제 다이어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도학습, 이제 기계학습 안에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, 강화학습이 있는데, 이 지도학습은 정답이 주어진, 즉 이제 인풋과 라벨, 즉 라벨이 정답인데, 이런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값이나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고,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 인풋만 주어졌을 때, 인풋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, 이 데이터를 적절히 그룹화하거나 이제 클러스터링 하여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. 반면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 에이전트가 이제 주어진 환경, 즉 인바이러먼트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.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화학습과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, 우리 앞서 본 그림에서도 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, 강화학습에 다 걸쳐서 이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, 어떠한 이제 학자분들은 이 딥러닝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를 하시거나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도학습, 비지도학습, 강화학습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좀 그 모델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서 어, 좀 고차원 데이터를 더 좋게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고,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하나의 툴로서 딥러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에이전트와 스테이트, 액션, 폴리시, 리워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, 이는 인바이러먼트는 즉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환경, 그리고 그 환경 내에서 이제 어떤 서브젝트 에이전트가 어, 존재하게 되고, 이 에이전트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에 있어서 이 에이전트가 처해진 상황을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에이전트가 그 스테이트에서 취하는 액션을, 그러니까 제어 입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를 액션이라고 분류를 하고, 이 액션을 결정하는 정책을 폴리시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, 또한 이런 에이전트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액션 취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뭐 가점, 감점을 리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러한 강학습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수치적으로 좀 손쉽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MDP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게 되는데, 이는 현재 상태와 액션, 그리고 그에 대한 리워드와 그에 대한 새로운 스테이트를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나타냄으로써 좀 더 강화학습을 손쉽게 우리가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, 매 시점 t에서 에이전트는 자신의 상태와 가능한 액션을 가지고 있고, 이제 에이전트는 그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고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상태와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. 이러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이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. 다시 풀어서 좀 말씀드리면은,
강화학습의 최종 목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이미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, 에이전트는 상태라고 부르는 다양한 상황 안에서 행동, 즉 액션을 취하면서 조금씩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리워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최적의 방향으로 이 에이전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좀 우리 학부 때 배웠던 것들을 같이 좀 연관을 지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다음과 같이 PID 제어기와 강화학습이 어떠한 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자 다음에 슬라이드를 담게 되었습니다. PID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제어 입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P, I, D 코에피션트를 적절하게 바꿔줌으로써 최적의 제어 입력을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,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퍼센트 오브 오버슛과 그리고 세틀링 타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적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강화학습도 그와 유사하게 강화학습에 존재하는 여러 파라미터를 우리가 적절하게 변경을 해 감으로써 이제 리워드 베이스드 오브젝티브 펑션, 즉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, 즉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적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제어 입력, 즉 제어 신호를 위해서 학습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PID 컨트롤러의 어, 코에피션트를 좀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부 때 3학년 2학기 때 보면은 자동 제어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1자유도 모델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암을 이제 드라이브 암에 제어기를 설계하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, 이와 유사하게 강화학습 또한 다음과 같이 카테폴 또는 펜듈럼이 이러한 이 폴과 이 펜듈럼을 이제 잘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,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. 이러한 부분이 좀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싱글 에이전트 강화학습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에이전트가 하나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, 우리가 본 그 발표에서 다룰 이제 프레데터 프레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레데터 프레이의 여러 에이전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다루게 됩니다. 이런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은 일단 에이전트가 많기 때문에 각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인바이러먼트는 계속 변하고, 이러한 문제는 이제 싱글 에이전트 때처럼 병적이지 않고 계속 인바이러먼트가 변한다는 문제점이 있고, 즉 우리가 다루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다루게 됩니다. 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싱글 에이전트와 뭐 멀티 에이전트가 같은 프레임워크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런 프레데터 프레이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로드카 볼테라 모델을 우리는 다루고 있는데, 이는 포식자 피식자 관계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나타낸 것을 로드카 볼테라 이퀘이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, 이는 이런 수식을 다음과 같이 개체수에 대해서, 즉 시간 타임에 대해서 개체수를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프레데터가 증가하게 되면은 프레이는 감소하고, 이러한 추세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프레데터 프레이 시스템에서 아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프레데터가 만약에 프레이를 쫓으면은 가산점을 받게 되고, 프레이는 프레데터로부터 멀어지면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. 이런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, 실제로 우리는 이제 DQN이라고 딥러닝과 강화학습의 좀 접목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, 다음과 같이 어떠한 인바이러먼트 50 x 50짜리 인바이러먼트가 있을 때 처음에 초기 상태로 125마리의 프레데터와 이제 500마리 프레이가 주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빨간색이 하나의 프레데터인데, 이걸 서브젝트 에이전트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지금 제가 3x3짜리를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5x5짜리의 그런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고, 이러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액션을 취하게 되고, 또한 이 액션을 통해서 이제 다음 상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프레데터와 프레이에 대한 각각의 리워드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
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강학습을 위한 MDP, 즉 스테이트와 액션, 리워드가 다 우리는 이제 가지고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또한 이제 이러한 프레데터 프레이가 이제 각각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, 다음과 같이 9개에 대한 이제 프레데터와 프레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규칙을 줌으로써 실제로 로카 볼테라 모델과 유사하게 좀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,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이제 서브젝트 에이전트 기반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, 그를 우리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함으로써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 서브젝트 에이전트 주변의 그 스테이트를 그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를 통해서 어떤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9개짜리의 벡터로 이제 Q 밸류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데, 우리는 이 9개짜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액션에 대한 가지수를 의미하고, 이 액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Q 밸류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는 액션을 취해 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을 때 이러한 점점 이제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초기에는 프레데터 프레이 오실레이션이 되게 컸는데,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프레데터 프레이의 이러한 오실레이션이 되게 작아지고, 즉 생태계에 이러한 좀 스테이블한 생태계를 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레데터 프레이 시스템, 즉 로카 볼테라 모델에 강화 학습을 적용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좀 더 개체수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부여받은 시간이 15분인데 그 15분 내에서 빠르게 간단한 그 강화학습에 대한 이론과 프레데터 프레이에 대한 그런 규칙, 그리고 이 프레데터 프레이에 강화학습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어 보았는데,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에 대해서는 아마 학과 사무실에서 따로 뭐 그 Q&A에 대해서 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취합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,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